안녕하세요, 김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저 이강산입니다. 오늘로써 2회 촬영하는 이제 거의 한 집 식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또 출연권을 얻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제일 안 바쁜 사람이라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번 영상 촬영 말미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행 가면 가져가면 좋을 렌즈, 그게 이제 단렌즈, 줌렌즈 두 개 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둘 다 각자 사용하는 카메라 브랜드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 기종은 캐논인데 요 강산 작가가 쓰는 카메라 기종들이 이제 소니하고 니콘도 썼었죠. 근데 이제 브랜드랑 크게 상관없이 베이스가 되는 화각들 기준으로 각자 여행 스타일에 맞는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각자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여행 스타일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여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물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 장소가 잘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행을 가면 그 장소에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시그니처 건물이라든지 어떤 조형물들 앞에서 무조건 사진을 찍는데 그것을 찍을 수 없는 렌즈다. 그러면 또 렌즈의 효용성이 또 엄청 떨어질 거고, 전천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렇지. 근데 이제 물론 전천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것이나 조금씩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다. 근데 하지만 그 아쉬움은 이제 찍는 사람 실력으로 이제 카바를 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제 스타일. 저는 여기랑 반대로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아니 굳이 미혼, 기혼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여행을 조금 이제 제 주도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직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 목적이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완전 기록용,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랑 어디 잠깐 드라이브를 갔을 때를 여행으로 치는데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 거,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좋은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 뭔가 정말 사진을 위한 여행이다, 풍경을 찍기 위한,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니콘 쓸 때는 10,000원대를 계속 챙겼던 것 같아요. 70-200 하나 들고 그냥 풍경을 오로지 찍기 위한. 저는 넓게 찍는 것보다는 딱 그 풍경의 좀 특징적인 거를 담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10,000원대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단렌즈와 베스트 줌렌즈가 있을 텐데, 이제 단렌즈 먼저 얘기해볼까? 저는 꽤 오랜 기간 애용했기 때문에 50mm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를 말하면 앞에 말했지만 휴대성이 보통 좋아요. 물론 그 조리개 값이 되게 좋은 렌즈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 좀 렌즈도 커지긴 하는데 50mm가 되게 작아서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50mm를 늘 들고 다니고 풍경이든 사람을 찍든 음식을 찍든 그걸로 그냥 계속 애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50mm 단렌즈가 제일 최애 렌즈. 네가 생각했을 때 50mm가 표현할 수 있는 장점, 단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 어떠한 장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그 렌즈를 선호하는지. 50mm대가 일단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죠. 너무 넓게 못 담는다거나 아니면 빡빡하게 못 담는다가 있을 수 있는데 최선에서 뭔가를 딱 알맞게 담을 수 있는 화각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불필요하게 찍을 것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50mm대 렌즈들이 조리개 값이 단렌즈면은 흔히들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싱 꽤 잘 되는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딱 거리감이 조리개 최대로 하면은 흔히 말하는 여친 렌즈처럼 배경하고 인물 분리도 잘 되고.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50mm들이 엄청 저가형은 별개겠지만 상위 라인 50mm 같은 경우는 최대 개방했을 때 보케가 또 되게 예쁘게 또 나오는 기본적인 렌즈이기 때문에 야간 촬영에서도 50mm들이 좀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소니 50mm도 지금 저는 영상용 렌즈를 작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쓰고 있는데 조리가 2.2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딱히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50mm, 캐논에도 이제 50mm로 하면 오이만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50mm의 조리개 값이 1.2인 50mm 렌즈 캐논 같은 기준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보케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 보케가 눈 결정처럼
육각형 모양으로 막 겹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엄청 예뻐서 일부러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곳에 사람을 세워서 최대 개방으로 찍기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더 낼 수 있는데 소니 렌즈, 단렌즈들이 보케, 말씀하신 보케가 뭐 레몬 보케라고 해서 모양이 눈 모양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좀 동그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 때문에 단렌즈 선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동그란 거 말해도 옛날 왜 올드 렌즈 같은 경우는 육각형 좀 특이한 모양 때문에 선호도 많이들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로지 단렌즈는 피사체의 주변부가 이렇게 뿌옇게 돼서 피사체만 쨍하게 나오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용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장님은 새 렌즈 화각대가 있나요?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배경도 다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단렌즈를 쓴다라는 말은 피사체를 사람을 찍었을 때 사람이 또 주변부와 조금 분리되는 아웃포커싱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아웃포커싱이 너무 심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심도가 되게 얕으면 주변의 사물이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전 그걸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 주변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촬영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심도가 얕은 단렌즈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조차도 주변부가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되는, 그리고 화각대가 조금 피사체와 거리를 어느 정도만 조절을 해도 주변에 이제 배경들이 보일 수 있는 렌즈 중에서 고르면 35mm를 저는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단렌즈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다라고 봤을 때 35mm 단렌즈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없이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잘못 찍으면 여행지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휴대폰 건네주면서 좀 찍어주세요 하는 사진처럼 나와요. 그 말은 배경도 잘 담기지 않은 것 같고 사람도 잘 담기지 않은 것 같고 주변에 별로 담고 싶지 않았던 주변 사물들이나 배경들이 담긴 것 같은, 도대체 뭘 찍은 거야? 주제가 뭐야? 라는 사진이 되기 쉽상이거든요. 진입장벽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진입장벽을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그 기간만 넘어서면 35mm가 인물사진, 풍경사진 어디에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mm도 마찬가지고 단렌즈들이 조리개 값이 되게 밝은 렌즈들이 단렌즈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어떠한 공간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5mm는 길이는 좀 길어요. 경통 길이가 50mm에 비교해서 50mm가 예를 들어서 한 10cm 내외다. 경통 길이가 35mm는 한 15cm에서 한 16cm 정도? 그래도 조금 나은 건 무게는 35mm가 50mm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경이 얇거든요. 얇고 좀 긴 거죠. 50mm는 좀 더 뚱뚱하고 짧은 거. 그래서 휴대성을 크기로 생각하신다면 50mm가 좋고, 무게로 생각하신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무게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냥 뭐 가방에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정도? 약간 미묘하게. 그 카메라 가방은 몇 cm 차이로 정리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둘이서 말하는 렌즈들은 가방에도 넣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그냥 뭐 옆에 던져놓고 들고 다니면서 쓰면 되는 정도의 렌즈니까. 뭐 이렇게 둘 최애 렌즈는 이제 50과 35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 방금 각자 추천한 렌즈들의 휴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휴대성을 얘기할 것 같았으면은 지금 쓰고 있는 소니 카메라를 렌즈 결합해서 한번 가져왔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세로 그립이나 DSLR처럼 이제 애초에 세로 그립 일체형 카메라들이 아니에요. 요새 나오는 미러리스들 자체도 컴팩트한데, 제가 쓰는 뭐 소니 50.2 영상용 렌즈 같은 경우는 진짜 요만해요. 옛날에 왜 캐논에도 되게 작은 50mm가 있지 않았나요? 40mm인가? 팬케이크 렌즈라고 이렇게 뭐 한 1인치 정도 두께, 1인치가 좀 더 되려나? 한 2.5에서 3cm 정도 되는 두께의 이제 팬케이크 렌즈라고 40mm 렌즈가 캐논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팬케이크 렌즈가 옛날에 휴대성이 되게 좋았는데, 팬케이크 렌즈는 화각대가 조금 애매해요. 약간 50mm를 보통 표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쓰는 조합이 굉장히 작고, 휴대성이라고 하면은 컴팩트 카메라처럼 주머니에 넣지는 못해요. 뚱뚱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메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뭐 걸리적거리진 않아요. 미러리스 특성상 켜지기도 빨리 켜지고 빨리 찍을 수 있고, 50mm가 저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크기로 생각하면 이제 50mm가 35mm보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길이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좀 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행지에서 주제처럼 단 한 렌즈이기 때문에, 그러면 카메라에 렌즈를 결합한 채로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주제잖아요. 그 면에서는 뭐 조금 길이나 크기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를 모든 걸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휴대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크기보다 무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이게 돼요. 왜냐면 사진을 계속 찍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어느 순간 카메라를 드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스트랩 같은 걸로 어깨에 걸고 다니거나 다닐 텐데 그러면 이제 무게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무게 기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휴대성이나 아니면 이제 보관성 같은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의 이제 여행 스타일이 어떤 걸 찍는 걸 좋아하느냐. 솔직히 뭐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렌즈를 만약에 여행용 렌즈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사진 스타일이 딱 있어야지 약간 단렌즈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렌즈는 사진 찍기엔 꽤 바쁜 렌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렌즈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요리조리 입맛대로 찍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이렇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다가갔다 옆으로 갔다가 하여튼 이렇게 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딱 원하는 사진 스타일이 없으면은 몸이 힘들어지는 렌즈. 그래서 35mm. 아 왜? 힘든데. 그럼 앞뒤로 덜 움직여도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된다. 걸어야 된다. 이동 거리가 뭐 좀 된다. 그러면 휴대성을 얘기했던 만큼 좀 들고 다니기 가벼운 것들. 지금 말했던 뭐 35나 50을 휴대하고 다니면은 부담도 없고 뭐 여행 내내 그냥 즐거워요. 그런 것처럼 이동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휴대성. 50mm와 35mm는 금액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뭐 어느 정도 화각이 나오면서 휴대성도 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50mm. 나는 배경도 어느 정도 거리가 당기길 원한다. 그럼 35. 사람도 예쁘게 나와야 되고 배경도 나와야 된다는 게 존재하일 테니까 그 베이스로 봤을 때 단렌즈는 이 두 개가 거의 뭐 이 범위 안에서 베스트다. 이제 범용성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단렌즈에 대한 찬양은 그만하고요. 이제는 진짜 범용성이라고 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렌즈. 줌렌즈. 줌렌즈죠. 2470을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470 줌렌즈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70만큼 좋은 렌즈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속 얘기했던 아웃포커싱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470이라는 렌즈가 되게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2470뿐만 아니라 망원 렌즈 군에 들어가는 줌 렌즈가 아닌 이상은 아웃포커싱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70은 그 아웃포커싱이 망원 화각에 분류되지 않는 범용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포커싱이 70mm 구간에서 제법 잘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하느냐. 단렌즈하고 비교해서 그죠. 단렌즈는 그 어떤 줌렌즈와 비교해도 망원 렌즈가 아닌 이상은 단렌즈는 줌렌즈 아웃포커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해결 방법은 있어요. 돈을 쓰시면 됩니다. 돈을 써서 뿌옇게 만들어 달라 그래? 아니 돈을 써서 좋은 렌즈를 쓰면은 약간 커버가 돼요. 물론 그것도 단렌즈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요새 보니까 2470인데 0.4가 나오더라고요. 2470에 0.4? 네. 물론 나 못 봤는데. 어쨌든 줌렌즈 중에서 범용성은 2470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거 이상의 범용성을 생각한다면 캐논에서는 이제 2405가 있죠. 2405는 근데 좀 많이 무거워요. 정말 많이 무거워요. 캐논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2470이면 그래도 덩치가 제법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2405는 그거보다도 더 무거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2405 2.8 렌즈는 이전에 100톤과 사이즈가 똑같죠. 대포 들고 다니는 기분일 거예요.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범용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24mm에 105mm까지. 근데 렌즈 밝기는 2.8이야. 그런 범용성의 렌즈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긴 하죠. 엄청 밝으니까 아웃포커싱도 엄청 잘 나올 테고 105mm로 하면 단렌즈보다 훨씬 더 아웃포커싱이 잘 나오고 흔히 말하는 여친 렌즈가 85mm인데 그거보다도 더 망원 렌즈니까 아웃포커싱이나 뭐 이런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만 한 렌즈가 없을 수도 있죠. 줌 렌즈를 가지고 휴대성을 생각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카메라를 사면 패키지로 끼워져 있는 번들 렌즈라고 하죠. 뭐 185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가볍고 작은 대신 엄청나게 구려요. 그냥 이 휴대폰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 렌즈는 렌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팔 때 패키지로 샀으니까 중고로 팔 때 패키지로 줘야지 하는 렌즈지 그걸 쓰진 않습니다. 바디캡도 안 써요. 뭐 이것들은 막 비싼 렌즈만 자꾸 우선 얘기하네. 아니 그 비싼 렌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왜 패키지로 주겠어요.
줄만 하니까 뭐 돈 가치가 없으니까 진짜 브랜드. 줌 렌즈를 가져가신다고 하셨을 때 번들 렌즈를 제외한 렌즈 중에서 망원 같이 맛보고 싶다, 뭐 여친 렌즈 같은 뭐 85mm나 100mm 요 화각대의 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24에서 105. 그렇죠. 뭐 가격 면에서는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조리개값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내려놓으시면 되죠. 조리개 4학 고정. 캐논 같은 경우에 2405가 조리개 4학 고정이기 때문에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 저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딱 그 정도 화각대를 렌즈 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렌즈라고도 불려요. 2405, 2470은 그냥 보통 표준 줌 렌즈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추가된 렌즈들이 보통 여행 렌즈라고 부르긴 해요. 2470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잘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캐논에서는 하다못해 이름이 게르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안 쓰는 렌즈인 거야. 근데 상업시장에서는 2470을 못 쓰면 상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 렌즈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단 업을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그만큼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일반인들의 여행 렌즈라고 하면 뭐 둘 다 이견 없이 2405가 베스트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전 좀 더 나아가서 범용성이란 단어를 좀 벗어나면 특정 구간에 이제 저는 풍경 여행을 간다고 했잖아요. 풍경 여행 때 저는 70200을 정말 너무 뽕에 차서 찍었었는데 여행을 망원을 들고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주제 정할 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장님은 다 보이는 걸 좋아하고 저는 내가 보는 거를 극대화해서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70200을 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이해를 못하긴 하셨어요. 지금도 안 돼요. 근데 그 전시회 같은데, 사진 전시회 같은데 가면은 건물만 크게 찍어 놓는다거나 파도나 윤슬 같은 걸 찍어 놓는 걸 보면은 망원대가 꽤 많아요. 건물 모서리 같은 거라든가 유역 같은 시계탑 같이 이런 것들 찍어 놓고 보면 다 망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2470, 2400으로 찍을 수 있느냐? 105도 약간 아쉽죠, 사실. 그거는 다가가도 안 되고, 그럼 망원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200도 좀 아쉽긴 해도 200으로 딱 찍었을 때 그 압축되는 풍경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사진에 좀 더 깊이감 있게 취미로 하신다면 꼭 생각하는 게 있죠. 포스터나 엽서를 만들고 싶다. 물론 재고가 쌓여서 박스 롯데기로 있겠지만 이번에도 있습니다. 윤직.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저는 풍경 여행, 혼자 가는 풍경 여행 때 망원 줌 렌즈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 이제 광각대는 다 포기를 해야겠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사진 찍는 스킬에 대한 스타일에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 의도하에 좀 정리해서 찍고 싶으시면 뭐 50 기준으로 좀 광각대로 가시는 것 같고,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근데 조금 뭐 고민 없이 깔끔하게 내가 딱 보고 싶은 것만 찍고 싶다라고 하면 50 해서 이제 망원대로 가는 게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줌 렌즈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화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줌 렌즈를 하나를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망원과 광각이 한 렌즈에 다 들어있으니까 광각으로도 사물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망원으로도 어떠한 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완전 입문자는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화각에 대한 트레이닝이 된 분들이 줌 렌즈를 선택하죠. 초급자, 입문자, 초급자 기준에서는 단렌즈가 편해요. 줌렌즈보다. 중급 단계부터는 이게 뒤집혀요. 단렌즈가 더 어렵고 줌렌즈가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정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입문자다 그러면 단렌즈를 쓰는 게 훨씬 사진 스킬을 올리는데 실력이 빨리 납니다. 근데 나는 줌렌즈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나는 더 여러 가지 찍고 좋던데, 그러면 초급은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줌렌즈 위주로 지금은 중급 단계를 채워 가셔야 되는 기간이라서, 여행을 가실 때도 이때는 이제 줌렌즈를 챙겨가서 내 사진 실력도 좀 키우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생각의 범위나 사물을 보는 시선도 좀 넓히시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입문했는데 여행 가서 하나만 들고 가서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럼 단렌즈. 여행이라는 게 사실상 뭐 카메라로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여행 가서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을 간직하고 싶다라는 기준에서 찍는 게 사진이니까, 렌즈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행에 이제 카메라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행의 본질은 즐기는 거죠. 근데 뭐 렌즈 군이 아예 없어, 번들 렌즈밖에 없어. 근데 이걸로는 그동안 여행 가면서 마음의 충족을 못 느꼈어.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번들 렌즈가 있으시면 바로 팔아버리시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장님은 여행 갈 때 카메라 많이 챙기시나요? 일단 카메라를 잘 들고 여행을 안 갑니다. 챙기긴 챙겨요. 챙길 때가 많긴 한데 꺼내진 않아요, 잘. 저는 챙기지도 않아요. 무겁고. 얘기 들으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 카메라 가방을 챙긴다고 하잖아요. 카메라만 챙기면 되는데. 아. 네, 지금까지 상업 사진을 찍었던 작가들이 생각하는 여행에 필요한 렌즈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네네, 뭐 단렌즈, 줌렌즈. 뭐 오늘 약간-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렌즈군에 대해서 여행에 이런 걸 가져가면 좋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좀 두서없긴 했지만 필요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즈 설명했던 내용들이 상업 작가 기준의 설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뭐 일반 동호인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문글이다 이런 거는 무조건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주제 콘텐츠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주제를 하나 찾아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찌그러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안녕. 안녕.